Enshrine.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전 중 하나인 영국 케임브리지 사전에 Enshrin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nshrine의 뜻은 소중히 하다, 간직하다, 뭐뭐를 모시다인데요. 케임브리지 사전이 이 단어를 설명하는 예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이 있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마법이 하나 펼쳐지죠. 번역 공부를 하던 20대 한국인 청년이 최근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Enshrine, 즉 소중히 간직하다 라는 단어의 예문으로 언급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라며 정부 민원 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마법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 문제의 내용을 영국 대사관에 전달했고 대사관이 케임브리지 측에 이메일을 보내자 케임브리지는 Enshrine 단어 설명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즉각 삭제해버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유감스럽게도 이를 간과해왔는데 지적해줘서 고맙다.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다. 수정하겠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100년 전부터였습니다. 당시 아시아 국가들을 무대 삼아 그림을 그리는 영국인 유명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는 3.1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1 만세운동은 놀라운 발상이다. 영웅적인 거사다. 서울 거리를 메운 20만 명의 사람들은 붙잡히면 보복이 얼마나 심할지 알고 있는데도 한반도 곳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빈손으로 독립을 촉구했다. 비폭력적 저항을 했다.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2017년 영국 대표 언론사 BBC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열렸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을 가득 채웠는데 폭력 사태는 없었다. 라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대규모 시위 문화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본 영국은 완전히 한국을 신뢰하며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 리차드 헤이그 대표는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검사 기술 및 확진자 추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아주 가까운데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통제했다. 특히 중국처럼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도 환자를 추적하고 방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전 세계인들에 과시했다 전했습니다. 앞으로 3일 뒤면 영국이 한국인들의 14일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무한한 신뢰와 관심을 표시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영국 정부가 최근 영국 내 5G 사업에서 중국의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한다 전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 정부가 5G 사업을 위해 한국의 삼성과 일본의 NEC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밝혔습니다. 5G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국제통상부 과학 분야 수석 고문인 마이스 쇼트 박사는 최근 한국을 찾아 한국과 영국 정부가 AI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양국 대학을 시작으로 다양한 협업 사례가 나올 것이다. 라며 한국과 영국의 시너지 효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영국의 제조회사 어터베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Unmanned Life 등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영국 기업들조차 한국을 찾아 삼성, 현대차, SK텔레콤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래 핵심 사업들을 모두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하자 일본은 영국을 마치 패전국처럼 대하며 영국 내 일본 기업들을 모조리 철수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혼다는 스원던 공장의 사륜 자동차 생산을 내년 안으로 종료하겠다. 닛산은 SUV 차기 모델은 영국이 아니라 일본 규슈에서 생산할 것이다. 현재 썬더랜드 공장도 닫을 수 있다. 그리고 토요타까지 노딜 브렉시트일 경우 3년 뒤 영국 생산을 철수할 수 있다. 라며 영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죠. 반면 일본과는 반대로 유럽연합을 빠져나온 영국을 상대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얼마 전 WTO 사무총장의 공식 출마를 선언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일본처럼 영국에서 도망치지 않고 대신 무관세라는 특별 대우를 받으며 오히려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미래형 자동차, 청정 저탄소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을 보유한 영국과 반도체, 화학제품, 철강 등 무려 63개의 종목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시너지가 얼마나 폭발적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본의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심상치 않는 일본의 확인 상태를 보면서 그동안 추적하고 분석한 C19 유전자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베 때문에 결국 새로운 확산이 급속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분명하게 확인되고 증명되어 버린 아베의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팩터 X로 횡설수설하는 교수는 연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말도 안 되는 선전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오늘의 일본 소식입니다. 오늘 일본의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새로운 종류의 유전자 배열을 가진 C19 바이러스가 6월 이후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감염증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도쿄에서 지방으로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C19의 유전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종의 바이러스일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국립감염증연구소는 3월의 확산은 유럽 계통의 유전자 배열을 가진 바이러스에 의한 클러스터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이는 5월 하순부터 일단 수습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6월 중순부터 갑자기 도쿄를 중심으로 새로운 종류의 유전자 배열의 C19가 나타났고 현재 급속하게 증가하는 전국의 최종 판정자들은 대부분이 이 새로운 유형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네티즌들은 더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라.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백신을 새로 개발해야 하느냐? 왜 이런 정보를 아베는 말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답답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티즌들은 아베의 비상사태 해제를 최악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립감염증연구소의 발표대로라면 타이밍 맞춰서 확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거죠. 아베가 5월 25일에 비상사태를 해제했는데 비상사태를 해제한 이후로 급속하게 C19가 확산되었고 이 확산은 새로운 유전자 배열의 C19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 배열의 C19가 들어왔는데 결국 아베가 일본 전역에 급속하게 확산되도록 적극 도와준 결과가 된 것입니다. 결국 5월 25일에 비상사태를 해제한 아베에 대한 원망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베와 아소다로와 일본 국민들은 얼마나 입방정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아베가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면서 일본은 확연한 C19 발생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새로운 최종 판정자는 10만 명당 0.5명이다. 비상사태 해제의 기준이라고 본다.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베는 이제는 일본 모델을 다른 나라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고 아소다로는 일본 국민들의 우수한 민도가 증명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일본 국민들은 70% 이상이 비상사태 해제를 반대한다 라고 의견을 밝혔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다, 솔직히 무섭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인들만의 팩터 X를 국제적으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6월 4일 영국 BBC 뉴스에서 일본의 사망자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추적하는 기사에서는 도쿄대학 타치히코 고다마 교수의 팩터 X 주장에 대해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공중보건대학원장인 켄지 시부야 교수와의 논쟁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의 C19가 감소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아베의 일본 모델 주장에 대해 일본인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열심히 씻고 정부의 말을 잘 듣는 국민성이 있다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5월 중순경에 교토대학의 카미쿠보 야스히코 교수와 기비국제대학의 타카하시 준 교수 등의 연구그룹은 일본의 기적을 뒷받침하는 국민집단 면역설 팩터 X를 해외 연구 플랫폼 사이트에 발표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자랑을 한 거죠. 이때 자랑한 내용을 요약하면 C19는 S형, K형, G형이 있는데 일본인들은 K형에 대한 집단 면역 능력이 있다. 그런데 유럽의 G형이 들어오는 바람에 4월 초까지 확산이 좀 되었을 뿐이다. 즉 K형에는 특별한 일본인 체질인데 유럽의 G형이 들어오면서 집단 면역력이 다시 생기는 과정에서 잠시 확산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지 지금 일본 전역이 C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증명이 되어버렸네요.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 유럽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이제는 또 무슨 T형이니 O형이니 하면서 말을 바꿔야 할 판입니다. 일본인은 특별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온갖 숫자와 논리로 끼워 맞추다 보니 금방 들통이 날 일을 국제적으로 스스로 망신을 당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카미쿠보 야스히코 교수는 오늘도 일본은 C19 확산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일본인들은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낮다는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7일자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에 의하면 7월 27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미 일본인들은 집단 면역력이 달성되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는 가설을 다시 확인하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런 학자들이 아베의 비상사태 해제를 지지하고 고투 여행 캠페인을 찬성하고 다니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본 교수들과는 별개로 전 세계 과학자들은 부지런히 유전자 배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C19의 확산에 따른 유전자 변이를 실시간으로 개통수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의 진화 과정을 나무의 줄기와 가지의 관계도로 나타낸 개통수는 C19가 나라에서 나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월 하순에 브라질 과학자들이 최초로 C19 신규 확진자의 유전자 배열을 해독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거쳐온 C19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유전자 데이터의 변화는 넥스트 스트레인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게놈 데이터의 과학적 공중위생적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신속하게 데이터를 투고하면서 만들어지는 오픈소스의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협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팩터 X이니 집단 면역이니 하면서 일본 국민들을 방치하는 아베와 교수네요.